저희가 요즘에 계속 FA랑 외국인 선수 계약 뭐 이런 문제, 이런 이야기들에 너무 지쳐 있어서 이번에는 좀 신선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 박 부장께서도 기사를 쓰셨었는데 한국 프로야구의 강속구 투수가 사라졌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은 좀 이런 이야기를 한번 같이 꺼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하루 이틀 문제는 아니었고, 그죠? 그리고 사실 이제 강속구가 투수의 전부는 또 아니다. 그쵸? 그죠? 네. 투수는 뭐 제구도 있고, 뭐 공격적인 성향도 있고, 수싸움도 있고, 투수가 가진 무게가 여러 개가 있어요. 네. 하지만 어린 선수 유망주에게 이 스피드, 구속은 좀 무한한 잠재력을 의미를 한다. 네.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떻게 된 게 대한민국 야구는 고등학교에서 뭐 150을 던졌다 그러면 프로 오면 그냥 뭐 첫 해나 두 번째 팔꿈치 수술하는 게 기본이 돼 있고, 오자마자 그냥 140대 중반도 제대로 찍지를 못해요. 네. 입단 스카우팅 리포트에 150kg 육박인데 그거 뭐 안 돼. 140도 못 넘기는 이런 선수들도 나오거나 해서 사실 이제 일본 프로야구와 한국 프로야구가 이렇게 정반대로 가고 있다. 좀 안타까우면서 이런 말씀을 조금 한번 이 주제를 선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 우리가 안 되나? 네. 물론 이제 말씀하셨듯이 뭐 한국 야구에도 그런 투수들이 없었던 건 절대 아닙니다. 뭐 가장 최근에도 예를 들면 뭐 10여 년 전이긴 하지만 뭐 한기주 선수 같은 경우 고등학교 때부터 굉장히 강속구 투수로 유명했고요. 그다음에 롯데에 지명 받아서 지금 뛰고 있는 윤성빈 선수 같은 경우도 150을 던진 투수. 그다음에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뭐 장정석 전 감독의 아들 장재영 선수 같은 경우도 빠른 공을 던지는 선수로 스포트라이트는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선수들 중에서 뭐 물론 장재영 선수는 아직 고등학생이지만 네. 좀 제대로 아직까지 성공한 선수가 그렇게 또 많지도 않고 또 현재 싹이 보이는 선수도 거의 없어요. 맞습니다. 네. 사실 이제 지난달에 프리미어 12에서 이제 직접 가서 저도 느낀 부분이 일본 대표팀의 불펜진만 하더라도 뭐 네. 가이노 히로시, 뭐 소프트뱅크 그죠? 뭐 나카가 고타, 요미우리 이 선수들이 150kg대 중반 후반 막 강속구를 뿌리더라고요. 그리고 사사키 로키 선수가 지금 고졸 신인이잖아요. 네. 고3 때 163. 지바 마린스에 입단을 해서 170kg를 던지겠다. 이렇게 뭐 약간 설레발을 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목표 자체가 170이에요. 160도 아니고. 그러니까 에베레스트 산을 바라보면 가다 보면 한라산 정도는 자동적으로 그냥 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야구의 프리미어 12에서 조상우 선수, 고우석 선수, 네, 황석구 투수들이죠. 예, 하정우 네. 선수도 뭐 150에 근접하는 그런 빠른 공을 던졌지만 약간 역부족이더라고요. 예전에는 한 우리랑 일본이랑 구속차가 한 5km 정도인데 네. 지금은 이상하게 뭐 더 나는 그런 느낌? 좀 안타깝고. 근데 물론 이제 일본이랑 한국은 뭐 인구수도 좀 다르고 그다음에 그렇죠. 야구를 하는 아마야구의 이제 저변 자체가 좀 차이가 난다고 들었는데 네. 그렇다고 감안을 해도 분명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아마야구 네. 저변이 50배 이상 차이 난다는 이야기까지 하지만 그렇지만 마운드에서 CR국은 기대주가 지금 줄어드는 것이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다. 그건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승엽 그 네. KBO 홍보대사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더라고요. 네, 실제 이제 참 저도 이 주제를 던졌을 때 본인이 뭐 쉬지도 않고 쫙 이야기하더라고요. 느낀 바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훈련 방법에 자 이건 이승엽 홍보대사, KBO 홍보대사의 이야기입니다. 훈련 방법에 대한 접근을 좀 바꿀 필요가 있고 유소년 선수들에게 중요한 것이 기본기인데 네. 특히 하체 단련, 이게 전 포지션에 다 중요하다. 네. 그러면서 뭐 일본이 법칙은 아닙니다. 일본 야구의 어떤 뭐 훈련법이 법칙은 아닙니다만 러닝을 매우 중요시 여기고 중고교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이 달리면서 하체 강화를 한다고 해요. 그 이후에 골반을 사용하는 방법, 특히 투수들의 경우, 네. 그리고 직구 위주의 피칭으로 어깨를 계속 강화를 시킨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네. 어릴 때는 좀 즐겁게 야구를 해야 돼요. 그렇지만 문제는 지금 대한민국 야구가 특히 유소년 야구가 과도한 경쟁 분위기가 미래 자원들을 좀 네. 억누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승엽 홍보대사가 저한테 전해준 이 충격적인 장면. 얼마 전에 지난달에 이제 중학생들 경기를 본 적이 있었대요. 근데 한 투수가 중학생이 15개를 연속 변화구를 던지더라는 거예요. 충격이다. 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부상 위험도 있겠지만 이래 가지고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거죠. 어깨 단련을 못 한다는 거예요. 직구를 기본적으로 던지고 직구를 던질 수 있어야 그 다음에 변화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변화구로 어떻게든 그 타석을 좀 이렇게 해결하려고 경기에서 어떻게든 이기려고만 경기에서 하는 이기려고 거는 그러면 네. 이렇게 막 꼬는 그 네. 공을 계속 손장난을 던지면 친다고 하죠, 그러면 네. 뭐 상대 타자가 잘 못 칠 거 아닙니까? 승부에 연연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소년 시기가 어깨 근력을 키울 수 있는 골든 타임인데 네. 당장의 승부 때문에 이 어린 선수들이 직구 대신 변화구에 계속 신경을 쓰니까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건 현실적인 문제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현직에 있는 지도자분들께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성적 못 내면 해고당하고 학부모님들 기다려주지도 않고. 네. 그러니까 방법은 협회가 나서서 안정장치를 마련을 해야 된다는 건데 맞아요. 지난해부터 이제 아마야구에서 투구수 제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일본도 내년부터는 뭐 일주일에 한 500개 정도. 일본도 고시엔 500개도 야구 많은 거 아닌가요? 많죠. 그나마 그래도 이게 제한을 하는 게 네. 일주일에 500개면 진짜 많은데. 맞아요. 그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막 100몇십 개 던지고 하루 하루 쉬고 쉬고 또 그 다음날 나오고. 또 던지고 막 네. 이렇게 했잖아요. 고시엔 대해서. 일본도 그걸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 그래요. 네. 어떻게 보면 협회가 나서서 문제 해결을 하면 지금은 영화관에 가서 앞줄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서는 거야. 그럼 그 다음 사람도 이렇게 일어서서 볼 수밖에 없어요. 전원이 일어서서 영화를 보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좀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앉아서 편안하게 영화를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 보게 되면 다 좋은 거예요. 쾌적하고. 그럼 정말 영화에 더 몰입도 할 수 있겠죠. 야구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 경쟁이 좀 심화되다 보니까 우리가 막 근시안으로 바뀐다 이렇게 네. 좀 느껴집니다. 저도 한마디 드리자면 네. 야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한국의 뭐 여러 종목 아마 스포츠들 중고급 엘리트 체육이라고 네, 하죠. 네, 네. 그 스포츠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농구 지금 삼성의 감독인 이상민 네. 전 선수가 이제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본인들이 중학교 1학년 때는 발이나 하체 단련 운동만 했대요. 그러니까 어떤 기본기. 슛 이런 건 전혀 네. 안 배우고 그냥 할아버지 감독님이 계속 그것만 하루 종일 반복해서 내가 지금 농구를 하는 건지 육상을 하는 건지 뭐 모를 정도로 했었는데 지금 중학교 뭐 1, 2학년 수준의 훈련을 보러 갔더니 선수들이 다 슛, 덩크슛 연습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기본기 연습보다 선수들도 좀 약간 그런 화려한 기술을 하고 싶어 하고 그다음에 감독들도 당장 1점, 2점, 한 경기, 2경기 이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기 연습을 좀 소홀히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좀 공통적인 아쉬운 부분인 것 그렇죠. 같아요. 사실 네. 좀 우리 배영수 선수께서도 이야기했던 그 나뭇잎 따기. 나뭇잎 따기. 나뭇잎 따기 뭐 이런 부분이 전혀 없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따기. 제가 네. 한양대 시절에 이제 150kg를 던졌던 이 정민태 코치 있죠. 네. 지금 뭐 통산 124승에 네, 레전드 선발 중 한 분이시죠. 선발 20승을 네. 정민태 코치하고 제가 통화를 좀 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됐나? 대한민국 야구가 이렇게 CR국은 유망주가 사라지는 이 위기를 왜 겪고 있는 것인가? 네. 자 지금 아마추어에서 전문적으로 훈련 자체가 조금 안 된다. 자 주말 리그 영향도 조금 있을 것이고 네. 미국도 뭐 하급하고 또 야구를 병행을 하고 있지만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훈련량 자체가 많이 좀 줄었다. 그리고 최근에 요즘 선수들이 예전 선수들에 비해서 열정이 좀 덜하다. 이런 말씀하시면 그건 또 어쩔 수 없어요. 야, 예전보다 헝그리 정신이야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좀 잘 살게 되면서. 예, 그건 뭐 네.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열정의 효율을 담아내는, 효율의 열정을 담아내는 그런 노력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정민태 코치가 요즘 선수들이 몸은 커졌지만 체력이 좀 더 약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다. 그런 이야기도 좀 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참 항상 되게 딜레마인 게, 뭐 감독들은 항상 이제 학부모들 눈치 보느라고 애들을 뭐 그렇게 힘든 걸 못 시킨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학부모들 학부모 나름대로 감독들은 각자의 입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협회 또 KBO가 나서서 뭔가 규정을 좀 만들어주는 그렇습니다. 게 지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뭐 한 5년 차 이하 선수들만 놓고 보더라도 프로에서 지금 양현종, 김광현을 대체할 만한 선수가 눈에 보이지 없습니다. 않는 것이 네.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면 이 위기가 계속 간다는 거죠. 계속 간다는 거죠. 지금 뭐 양현종 선수, 김광현 선수가 정말 이 정점을 찍고 내려올 때쯤 돼서는 대표팀의 선발급 선수도 고민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 금방금방 올 것이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립니다. 자, 더불어서 전설적인 메이저리그의 강속구 투수 있죠. 롤란 라이언의 이게 뭐 피처스 바이블의 흥미로운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도 한번 보면서 미국도 같은 고민들을 했대요. 미국의 대학 투수들이 2000년대 들어가지고 변화구 구사를 너무 많이 하면서 강속구 투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전 세계 빠른 볼 던지는 선수가 다 모이는 게 네. 미국이죠. 메이저리그잖아요. 그렇지만 딱 미국 선수들만 놓고 보면 대학 투수들은 구속이 점점 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롤란 라이언은 27년간 메이저리그 활약을 하면서 46세까지 현역으로 뛰었는데 40대에도 150km 강속구를 던졌어요. 그러니까 뭐 타고 났겠죠, 강견. 그렇죠. 그다음에 뭐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 1세대에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롤란 라인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빠른 볼은 던질수록 빨라진다. 자, 어깨는 내버려 두면 퇴화한다. 이건 뭐 어깨는 소모품이라는 지금 현대 야구에 좀 대칭되는 그쵸. 면허 있지만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성장기. 그죠? 성장기에는 변화구가 아니라 좀 더 빠른 bom을 던질수록 대단히 빠른 bom을 던질 수 있는 어깨를 만들어야 된다. 그 시기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네. 제가 어제 저 3일 그 선수협에서 네. 주최하는 유소년 야구 클리닉을 다녀왔었는데 네, 갔다 왔죠. 정말 많은 유소년 야구 선수들과 네. 또 학부모님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도 뭐 물론 취재를 간 거지만 직접 이제 아이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많이 들을 네. 수 있었는데 뭘 느꼈냐면 여전히 야구를 잘하려고 하는 뭐 열기나 네. 학부모님들의 노력, 뭐 아이들의 노력은 예전만큼 저는 그 열정 자체가 뭐 식었다고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네. 분명히 지금 달라진 환경이나 이런 지금 학교 체육에 좀 문제점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보완하는 게 뭐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규정이라든지 좀 안전장치를 좀 주도를 해서 좀 더 많이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지금 고민을 하면 내일이 됐든 모레가 됐든 향후 미래에 고민들이 좀 줄어듭니다. 지금은 사실 고민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큰 문제가 돼서 해결책이 점점 요원해질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네. 오늘 뭐 약간 좀 무거운 주제인데 좀 이야기를 하다 네. 보니까 계속 무거워지는. 네. 자, 다음엔 좀 더 밝은 주제로 네, 알겠습니다. 돌아오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네,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